자, 감성데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아는 으르륵 응, 으르륵 응. 사랑해주세요. 시아도 해줘 빨리.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의 내용이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걸 보면요. 결혼하기가 무섭다, 결혼하기가 두려워진다, 결혼하기가 싫어진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정말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 생활에는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결혼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요즘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시는 부부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그게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께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주제입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를 가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 초기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와이프를 만났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신혼 때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요. 게다가 저는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 문을 곧 닫아야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와이프 회사 바로 뒤에 있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정도로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조금 더 나중에 가지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푼이라고 모으고 모아서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에 좀 제약이 많이 생기고 좀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건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좁은 데서 붙어 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의 7살 아들 준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와이프랑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에게 자기야 나 임신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와이프 앞에서는 되게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2살이었는데 그때 상황은 제가 아버지가 될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조만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상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언젠가는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30 초반에 아이가 생기니까 두려운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제 와이프는 만삭 때까지 계속 일을 나갔고요. 저도 이제 가게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게 나가면서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딱 수술복을 입고 딱 이렇게 준호를 처음 딱 이렇게 안아봤는데 이때의 기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어떤 남자가 나올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잖아요. 뭐 대충 이 정도 남자가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뭐 대충 이 정도 여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개팅을 나갔는데 글쎄 소개팅에서 나온 남자가 공유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차은우, 뭐 소강준, 조인성, 현빈 이 정도 급의 남자가 나왔는데 이 남자가 또 바로 내 거래. 정말 그 정도로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라고 되게 신기하면서 그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키웠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요. 본능적으로 철이 듭니다. 제가 32살 그 당시에는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철이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철이 들어요. 자, 이제 내가 아빠가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철이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이를 풍요롭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 물론 아이가 생겨도 전혀 변하지 않고 철이 안 드는 남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아빠들은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랑 와이프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신혼 초에 우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자리를 잡고 살 수가 있었을까? 와이프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 회사에 복직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빨리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가 정리되자마자 정말 해보고 싶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미국에 나중에 나이 먹고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바로 목수일이었어요. 저는 목수일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목수 반장들하고 친해지면서 정말 열심히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자리를 잡아서 팀도 꾸려가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목수일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일 배울 때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몸도 힘들고 많이 어려웠지만 그 모든 어려운 걸 웃으면서 털어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제 아들이란 존재였습니다. 신혼 초에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부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요, 40대쯤 돼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일찍 아이를 가지고 이제 살았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건 부모님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소성가했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그냥 한량처럼 살고 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20대 중반에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동창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쟤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쟤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애인데,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가 생기면서 서울 우유 배달을 시작하더니 몇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아이를 열심히 잘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아이 2명을 더 낳아서 지금은 이제 중학교 다니는 딸 1명,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2명, 총 3명을 키우면서 지금 부천에서만 서울 우유 대리점을 3개 운영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기는 지금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말 힘이 들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보고 군대 훈련소가 힘들었냐, 아이를 처음 키울 때가 힘들었냐고 물어본다면 전 자신 있게 아이를 키울 때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 군대 훈련소에서는 잠은 재워주고 밥은 주잖아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하루에 뭐 2-3시간 자는 건 예사일이고요, 아이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일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 보느라고 이제 끼니를 놓치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저귀값, 분유값, 옷값, 뭐 식비값 이런 것도 장난 아니게 깨집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육아는 육아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빨리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안정을 느끼고 싶으시면요, 그냥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서 요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결혼은요, 정말 전쟁터예요. 이 안정이란 단어하고는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안정이 된다라는 말을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야 안정이 된다는 말보다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야 끊임없이 발전한다, 이 말이 더 정확한 얘기 같아요.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야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이 바다에서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이 오면서 이제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바닷가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조그만 배에서 겨우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에 우연히 호랑이 한 마리가 타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아니 지금 이 배에 혼자 있어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호랑이까지 탔으니까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어요.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머리를 쓰면서 이제 작전을 세우면서 이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이 남자가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랑이라는 존재였어요. 이 호랑이라는 존재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속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험한 바다에서도 결국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탔던 이 작은 배에 호랑이가 타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는 아마 얼어 죽거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호랑이라는 존재가 자식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바로 인생, 이 작은 배는 바로 가정이죠. 자식을 키우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람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키운 친구들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게 이것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보석 같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준호 아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아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빠랑 눈도 닦고 오른쪽 눈 닦고 왼쪽 눈 닦고 코도 닦고 입도 닦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끊임없이 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가정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8월 19일 날 또 한 명의 천사를 얻게 되는데요. 그 천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예뻐해 주시는 시아입니다. 둘째를 계획했던 이유는 물론 아들도 키워봤으니까 이제 딸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부부가 조금 더 큰 인생의 자극점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둘째가 생기게 되면 우리 부부가 지금 현실에도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성데디 채널도요, 만약에 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을 겁니다. 와이프가 작년 8월에 이제 출산을 했고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복직할 예정인데, 작년에 와이프가 7월 말 만삭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일을 나갔거든요.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복직할 때까지는 제가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시아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와이프 산후조리 해주면서 이제 준호랑 시아 이제 모두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 4명이서 오순도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돈을 못 벌더라도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와이프 산후조리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몸이 좀 근질근질하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유튜브였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짝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오면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워낙에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요 삼각대가 이제 5,000원짜리고요. 그리고 요 핀마이크, 지금 보고 계신 핀마이크 이것도 지금 15,000원인가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산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 세워놓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편집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의 목표가 기저귀 값이나 한 분유값 정도만 벌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시작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빠른 시간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지금은 전업으로 해도 충분히 될 만큼의 수입을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집에서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둘째의 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이렇게 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기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이 2명을 키우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걸 전혀 마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전혀 망설임 없이 이 유튜브라는 걸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이제 발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혹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가질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꼭 결혼을 하셔서 이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한번 맛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